안녕하세요. SKKU AI 콜로퀴움 오후 두 번째 성과 발표 세션의 좌장을 맡은 고종환 교수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웹엑스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질문을 하실 때는 유튜브 말고 웹엑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웹엑스에 있는 Q&A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그 질문을 올리실 때는 모두 공개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발표 끝나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로 제가 그 3차원 비전 프로세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AI인데요. 하드웨어라고 하면 뭐 스마트폰이나 AR 글래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처럼 그 배터리로 운영되면서 굉장히 저전력 그리고 소형의 요구 조건이 있는 그런 자원이 제약된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하드웨어 상에서 여러 가지 딥러닝 기반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영상이나 음성과 같은 멀티미디어 프로세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3차원 비전 데이터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D 비전 데이터가 주로 쓰이는 분야는 아시다시피 그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AR 글래스 이렇게 두 개를 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응용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태스크 위주로 어떤 그 태스크들이 있고 어떠한 그 챌린지들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3차원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흔히 영상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각 픽셀의 색깔 정보를 갖고 있는 RGB 이미지이겠죠.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이 자율주행차 같은 데에 달려있는 라이더나 타임 오브 플라이 센서 같은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각 픽셀의 이제 색깔 정보가 아니고 그 픽셀에 해당하는 위치에 그 물체가 어떤 깊이로 어떤 거리로 있는지 거리 정보를 나타내는 그 뎁스 맵 또는 뎁스 이미지를 뽑을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3차원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각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물체나 백그라운드가 이루고 있는 각 그 점들이 3차원 그 좌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도 3차원 비전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뎁스 맵은 제 영상처럼 그 픽셀이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고요. 포인트 클라우드는 비정형으로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에 몰려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러 데이터를 이제 센서에서 취득을 할 텐데 결국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겠죠. 추론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각 그 픽셀 또는 포인트가 어떤 클래스인지 이게 뭐 사람인지 아니면 자동차인지 식별하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식별해야 우리가 자율주행차나 AR 글래스에서 유용한 데이터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그 자율주행 응용을 먼저 살펴보면 자율주행차에서 필요한 태스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어도 해야 되고 그 경로 설정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태스크는 아무래도 그 주변 상황에 대한 탐지와 추론일 텐데요. 이 오른쪽 동영상에서처럼 이제 주변을 센싱하면서 그 각 부분이 어떠한 클래스인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추론을 해내야 그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전을 해나갈 수 있겠죠. 이런 태스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그 요구 조건과 제약 사항이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요구 조건은 아무래도 그 정확도겠죠. 뭐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걸로 판단하거나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확한 추론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야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걸 빨리 디텍트
해야지 이게 뭐 몇 초 이상 걸린다고 하면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겠죠. 그래서 에큐러시와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력을 계속 공급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워 소모 그리고 이제 한정된 제약 에어리어 제약 조건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대한 인지 태스크 중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걸 이제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그 포인트들이 캡처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 연한 색깔의 포인트들이 과거 t-1 시점의 포인트들이고 이게 현재 측정된 포인트들이라고 가정하면, 이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결국 제일 중요한 그 추론 중에 하나는 각 포인트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세그멘트 해내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일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미래 t+1 시점에서 어떤 위치로 각 클래스의 포인트들이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는 태스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비슷한 태스크이긴 하지만 이 두 시점의 포인트들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각 포인트 간에 어떠한 그 움직임이 있는지, 이 모션 벡터를 추출해내는 이제 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대부분의 모델들은 이제 현재 프레임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해 왔고요. 저희가 했던 거는 그 세그멘테이션뿐만 아니라 그게 미래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건지를 프리딕션 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모델에서 사용하던 비슷한 그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썼고요. 이제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RNN 기반의 플로우 익스트랙션 보드를 이제 넣어서 그 실제 이제 라이더로 수집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과 프리딕션에 대한 정확도를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현재 프레임이고, 이제 파란색이 t+1, 이제 초록색이 t+2 이렇게 예측을 해내는 모델의 출력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태스크는 이제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인데, 그 과거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주어졌을 때 어떠한 벡터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그 과거 프레임으로부터 현재 프레임으로 한 방향의 그 피처 프로포게이션만 이용을 했다면, 저희는 양방향의 그 피처 프로포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더 효율적인 모델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컨볼루션에서 이제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는 기법으로 이제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컨볼루션 개념이 있었는데, 이걸 포인트 클라우드로 적용을 해서 새로운 그 레이어를 도입해서 더 효과적으로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에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합성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존의 다른 모델에 비해서 가장 높은 추론 정확도를 보였고요. 이 합성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실제 키티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운용을 했을 때도 가장 좋은 에큐러시를 보여서 이게 일반화 성능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추론하는 레이턴시나 메모리 사이즈 또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고요. 지금 이 논문은 지금 작성을 하고 이제 CVPR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응용을 살펴보면 이제 AR 글래스라고 해서 아마 몇 년 전에 이제 구글에서 구글 글래스라는 그 제품이 한번 나왔다가 그 이제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지금은 뭐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한 1, 2년 안에는 이제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계속 그 AR 글래스 기반의 이런 착용형 제품을 출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저런 AR 글래스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목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대체한다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은 당연히 이런 그 누를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이 있어서 명시적으로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입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AR 글래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물론 뭐 음성 명령을 내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과 동영상에처럼 사람 그 사용자 앞쪽에 가상의 메뉴를 띄워주고 사람의 그 손 위치 그리고 손 동작을 감지해서 적절한 그 응답을 입력해주는 그런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 태스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 안경 바깥쪽으로 이렇게 센싱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뭐 메뉴를 띄워주거나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물에 대한 추론을 수행해서 알려주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사람의 눈동자의 그 사람의 시각의 벡터를 추론하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태스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또 제약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당연히 그 정확한 추론을 해야 그 사용자 인터랙션에 불편함이 없겠죠. 그리고 사실 자율주행만큼 그 로우 레이턴시를 요구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손동작이나 특히 이제 눈동자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이제 빨리 해줘야 사용자들이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차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컨스트레인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AR 글래스도 사실 되게 그 거추장스럽고 커 보이잖아요. 이제 실제 그냥 안경 쓰고 다니는 것처럼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착용하고 다닐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용량 배터리를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굉장히 제한된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면서도 그 긴 운용 시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 컨섬션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 예상하기로는 뭐 수십 밀리와트급 정도로 이러한 태스크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약 조건은 이 글래스라는 형태 때문에 일어나는 마찬가지의 제약 조건인데 크기가 너무 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연산을 수행하는 이 프로세서의 그 크기가 최대 수 제곱 밀리미터 정도로 제한이 되어야 쉽게 저런 플랫폼에 탑재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처음 소개해드릴 태스크는 이제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를 추정을 해주는 기법입니다. 결국은 이 빨간색 선, 이제 비주얼 엑시스라고 불리는 이 벡터를 알아내는 게 목표고요. 이 벡터는 이게 그 사람의 안구고 여기가 이제 황반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그 각막의 곡률의 그 중심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 두 지점을 연결한 선이 벡터가 사람이 어디를 직접 보고 있느냐에 대한 그 벡터가 되겠고요. 이 벡터를 알아내는 방법이 이제 영상 기반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그 사람의 눈동자를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뭐 각막의 중심이 여기서 어딘지 게다가 이 안에 있는 무슨 뭐 황반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직접 이 비주얼 액세스를 찾아낼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일단 알아낼 수 있는 그 정보 중에 하나는 이 동공의 위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리 정해진 위치에서 빛을 쏴줍니다. 쏴주고 그게 눈동자에 의해서 반사되는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면 이 두 가지 정보로 어떤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이 비주얼 액세스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디텍션 해야 될 게 동공하고 이제 반사되는 정보, 그 두 가지 디텍션 해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게이지 벡터를 에스티메이트 해냅니다.
이거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 프로젝트인데 일단은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하는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다른 기존의 웍 대비해서 더 빠르고 더 로우 파워로 이제 비슷한 수준의 에러를 갖는 그 하드웨어를 만들었고요. 오른쪽은 이제 동공을 실제로 하드웨어 기반으로 디텍트 해낸 결과가 소프트웨어 결과와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R 글래스 어플리케이션 말씀드릴 거는 그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입니다. 핸드 포즈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손 동작을 뎁스 센서로 캡처해서 나온 그 3차원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제 사람 손의 각 그 관절의 위치를 3차원 좌표로 정확하게 뽑아내는 거고요. 이 웍을 저희가 이제 올해 뭐 핸드폴딩 넷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기법 대비해서 가장 높은 정확도로 해낸 모델을 설계를 해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 세션에 저희 학생이 따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그 발표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 핸드폴딩 넷을 가지고 실제 하드웨어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하드웨어 모듈과 실제 거리 센서를 한 칩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그 에이직으로 만드는 연구를 이제 다른 연구실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때 목표는 최소한 1초에 10프레임 이상 처리 가능한 속도, 그리고 수십 밀리와트 내의 파워, 그리고 10제곱밀리미터 이내 에어리어를 만족하면서도 평균 오차는 이제 8mm 이내 오차로 정확한 그 손의 관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이 소프트웨어 모델은 사실 정확도를 올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작업한 거기 때문에 이 파워나 에어리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 차원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레이어 수나 채널 수를 최적화한다든지 퀀타이제이션이나 프루닝 같이 모델 압축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기법만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메모리와 이 연산 모듈 사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 맵 어레이 자체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흔히 사용하는 뭐 파이프라이닝 같은 기법들을 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러한 그 최적화가 어떤 하나의 타겟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재구성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경에서는 그 사용자가 굉장히 빠른 추론을 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에서는 좀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한 추론을 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그러한 요구 조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요구 조건과 가용 자원에 따라서 이러한 모델 구조나 이제 하드웨어 구조를 동적으로 바꿔서 그러한 요구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전체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자율주행차와 AR 글래스 애플리케이션에서 3차원의 비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빠르게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얼굴 인식을 3차원으로 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뭐 드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3차원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리퀘어먼트나 컨스트레인트가 강한 애플리케이션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높은 애큐러시는 당연한 거고, 이제 레이턴시나 파워, 에어리어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굉장히 챌린징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솔루션은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옵티마이즈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그 모델 관점에서는 정확한 추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이제 프리딕션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프레임에 대한 추론만 가지고 반응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연산량이나 파라미터 수를 최소화하는 기법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SIC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저전력 그 서킷이나 시스템 관점의 테크닉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질문 들어온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제 질문이 아니군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네, 그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바로 전 질문이 사실 저한테도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아서 예, 뭐 실제 환경에서 적용한다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실시간 추론을 제공하는 그 레이턴시 제약 조건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R 글래스를 사용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지연 시간이 크면은 이게 뭐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거나 눈동자를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뭔가 표시해 주는 게 안 따라오면 굉장히 불편함을 넘어서 뭔가 어지럼증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뭐 서버 같은 고사양의 그 자원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된 이런 그 글래스라는 그 플랫폼 상에서 제한된 배터리를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챌린지가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시스템 관점에서 최적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